혹시 이런 순간 있으셨나요? 친구에게 진심으로 잘해줬을 뿐인데 돌아오는 건 가벼운 농담과 비웃음이었을 때 그저 웃어 넘겼지만 집에 돌아와 생각할수록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내가 왜 저렇게까지 가볍게 취급당했을까? 사실 이유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가 상대의 눈에 나를 만만한 사랑으로 보이게 만들기 때문이죠. 오늘은 그 말버릇의 비밀을 차례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말을 끝없이 이어가는 습관입니다. 이 습관 하나만으로도 사람들은 당신을 가볍게 보고 저 사람 얘기는 대충 흘려들어도 된다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혹시 이런 순간 있으셨나요? 동네에서 오랜만에 아는 사람을 마주쳤습니다. 처음엔 반가워서 웃으며 인사를 나눕니다. 어제 비 많이 왔죠? 빨래는 괜찮으셨어요? 여기까지는 따뜻한 대화였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비 얘기에서 반찬 얘기로, 반찬 얘기에서 아이들 얘기로, 또 건강 걱정으로 꼬리를 물며 끝없이 이어집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저 가볍게 안부를 나누는 것이었는데 어느새 대화의 중심이 나 혼자만의 긴 독백이 돼버린 겁니다. 처음엔 상대도 웃고 맞장구를 쳐줍니다. 아, 그래요? 하고 반응해주지만 조금 지나면 표정이 굳어지고 눈빛이 달라집니다. 휴대폰을 한번 내려다본다든지 멀리 지나가는 사람에게 시선을 빼앗깁니다. 그 순간 내 말은 더 이상 마음에 닿지 않고 허공에 흩어지는 소리처럼 느껴집니다. 가슴이 턱 막히고 얼굴에 열이 오르죠. 집으로 돌아오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얘기를 그렇게 지루해했나? 왜 나는 꼭 끝까지 늘어놓고 후회할까? 씁쓸함이 밀려오고 스스로도 초라해집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말이 길어질수록 듣는 사람은 화자의 핵심을 찾지 못하고 결국 이 사람 얘기는 무게가 없다는 인상을 받는다고 합니다. 진심을 담으려 길게 설명했는데 오히려 그 진심이 흐려져 버리는 거죠. 짧게 꼭 필요한 말만 건네는 습관. 그게 결국 나를 가볍게가 아니라 무겁게 보이게 만드는 힘입니다. 둘째는 불필요한 자기 변명입니다. 필요 없는 변명은 상대의 귀에 책임 회피로 들립니다. 내가 아무리 진심으로 설명해도 상대방은 그 순간부터 나를 가볍게 보기 시작합니다. 한번 이런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직장에서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상사가 말합니다. 여기 자료가 조금 부정확한 것 같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본능처럼 말이 쏟아집니다. 아, 그게요. 사실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요. 원래는 더 꼼꼼히 보고 싶었는데 갑자기 일이 겹쳐서 묻지도 않은 사정을 길게 늘어놓는 거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르게 들립니다. 스스로 준비가 부족하니까 자꾸 변명하는구나. 나는 억울하게 오해받은 건데 상대 눈에는 이미 자신감 없는 사람으로 비친 겁니다. 집에 돌아오면 속이 쓰립니다. 내가 왜 그때 그렇게 구구절절 말했을까?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이면 될 일을. 머릿속에서 그 장면이 몇 번이고 떠오르고 스스로도 초라해지고 자존심이 구겨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걸 자기 방어적 대화라고 부릅니다. 해명이 길어질수록 상대는 그것을 책임을 피하려는 태도로 해석하기 쉽습니다. 결국 내 진심은 가려지고 신뢰는 줄어드는 거죠. 불필요한 해명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네, 다음번엔 더 신경 쓰겠습니다. 짧고 담담한 한마디가 오히려 무게를 실어주고 상대는 나를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대하게 됩니다. 셋째는 지나친 농담과 웃음입니다. 처음엔 분위기를 풀려고 한 말인데 오히려 나를 가볍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가 묻습니다. 요즘 일은 잘 되세요? 사실은 일이 많아 힘들고 스트레스도 쌓여 있는 상황이지만 괜히 이렇게 대답해 버립니다. 에이, 저는 늘 실수만 하죠. 회사에서 저 때문에 다들 고생이에요. 하하. 순간 상대는 웃어줍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이런 생각이 스칠 수 있습니다. 저분은 왜 늘 자기 얘기를 농담처럼 넘기지? 정말 믿고 함께 일할 만한 사람일까? 내가 가볍게 던진 농담이 상대에게는 신뢰를 흔드는 인상으로 남게 되는 거죠. 집에 돌아오면 괜히 씁쓸합니다. 왜 또 농담으로 넘겨버렸을까? 사실은 힘들었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마음 한쪽이 공허하고 스스로도 초라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걸 자기 비하적 유머라고 부릅니다. 가끔은 친근함을 주기도 하지만 자주 쓰면 자존감이 낮다는 인상을 심어줍니다. 즉, 사람들은 웃어주면서도 동시에 저 사람은 가볍다, 진지함이 부족하다 하고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농담을 하고 싶다면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나를 낮추는 대신 상황을 가볍게 풀어내는 농담을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요즘 병원 자주 갑니다 라는 사실은 의사 선생님이 이제 제 이름을 먼저 부르시네요 라고 바꾸면 웃음은 어때? 나를 깎아내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농담 뒤에는 반드시 진심을 덧붙이세요. 그래도 약 덕분에 한결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하면 웃음 속에서도 신뢰가 함께 남습니다. 넷째는 스스로를 낮추는 말버릇입니다. 겸손은 분명 아름다운 덕목이지만 지나치면 오히려 나를 가볍게 만드는 덫이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칭찬을 건넸다고 해볼까요? 요즘 일 참 잘하시더라고요. 정말 대단하세요. 그때 괜히 이렇게 대답해버립니다. 아휴, 무슨 대단하기는요. 저는 늘 부족하기만 해요. 처음엔 상대도 웃으며 받아주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이 스칠 수 있습니다. 이분은 왜 늘 자신을 낮추실까? 혹시 진짜 자신감이 없는 건 아닐까? 내가 보여주고 싶었던 건 겸손이었는데 상대 눈에는 자신을 믿지 못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는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괜히 씁쓸해집니다. 그냥 고맙다고 말하면 될 걸 왜 또 나를 깎아내렸을까? 자신을 낮추는 말 한마디가 결국 내 마음까지 작아지게 만들죠.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를 낮추되 지나침이 없어야 한다. 겸손은 관계를 따뜻하게 하지만 과한 자기 비하는 스스로의 가치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니 칭찬을 받으면 고맙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상대는 진정성을 느끼고 나는 스스로를 존중하는 태도를 지킬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겸손은 상대를 높이는 힘이고 자기 비하는 나를 무너뜨리는 힘이라는 점입니다. 그 차이는 아주 작은 말버릇 하나에서 갈라집니다. 다섯째는 필요 이상의 사과와 감사를 남발하는 습관입니다. 작은 일에도 죄송해요, 죄송해요를 반복하거나 별것 아닌데도 정말 감사해요, 너무 고마워요를 수십 번 말하는 경우 있죠. 예를 들어 직장에서 회의 중에 이런 장면이 벌어집니다. 자료를 넘기면서 괜히 죄송해요. 준비가 부족했죠? 누군가 물건을 건네주면 또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번거롭게 해드렸죠? 상대방은 처음에는 저 사람 참 겸손하네 하고 좋게 보다가도 세 번째, 네 번째 반복될 때는 왜 저렇게까지 자꾸 고개를 숙이지? 하고 의아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말의 무게가 사라져버려요.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감사해야 할 때조차 그냥 형식적인 말처럼 들리게 되는 거죠. 가슴이 콱 막히는 건 정작 중요한 순간에 내가 전한 마음이 가볍게 취급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자꾸 낮추는 태도 속에서 저 사람은 스스로를 크게 여기지 않는구나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럼 나의 진심은 존중받지 못하고 나는 점점 더 가벼운 사람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죠. 그래서 꼭 필요한 순간에만, 진심이 담길 때만 말해보세요. 감사합니다는 한 번이면 충분하고 죄송합니다는 그 뒤에 해결책이 따라올 때 힘을 가집니다. 이 작은 절제가 쌓이면 당신의 말은 오히려 더 깊게 전해지고 사람들은 당신을 진지하게, 무게 있게 대하게 될 겁니다. 여섯째는 불확실한 말투를 습관처럼 쓰는 겁니다. 중요한 회의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이게 맞을 것 같아요.
아마도 이렇게 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듣는 사람 입장에선 순간 멈칫합니다. 말은 했는데 확신은 없고 책임은 피하려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부서 보고 시간에 한 직원이 발표를 했다고 해봅시다. 자료는 충분히 준비했는데 말마다 아마가 붙습니다. 아마 수치가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아마 다음 달엔 더 좋아질 거예요. 말은 이어지지만 상사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준비를 한 건가? 왜 확신이 없어 보이지? 그 순간 발표자가 전달한 내용의 신뢰도는 반토막이 납니다. 듣는 사람은 자료보다 태도를 먼저 읽거든요. 가슴이 턱 내려앉는 건 내가 사실은 알고 있는 것도 불확실이라는 옷을 입혀서 상대에게 가볍게 취급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단호한 태도에서 신뢰를 느낍니다. 불확실한 말버릇은 결국 내 존재의 무게까지 가볍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대화할 때는 아마 맞을 거예요. 대신 네, 맞습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아마 괜찮을 것 같아요. 대신 이 방법이 괜찮습니다 라고 해보는 겁니다. 확신이 없을 땐 솔직히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충분합니다. 짧지만 분명한 말, 그 안에서 사람들이 당신을 신뢰하게 됩니다. 당신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상대는 결코 당신을 가볍게 보지 못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을 가볍게 만들고 결국 무시당하게 만드는 6가지 말버릇을 살펴봤습니다. 말을 너무 빠르게 쏟아내는 습관, 스스로를 지나치게 낮추는 습관, 끝없이 이어지는 긴 말, 타인에게 무조건 맞장구 치는 태도, 사과와 감사를 남발하는 습관, 그리고 불확실한 말투까지. 이 6가지 들어보니 어쩌면 내 안에도 하나쯤은 숨어 있지 않았나요? 가슴이 콱 막히는 순간들이 떠오르셨을 겁니다. 아, 그래서 내가 존중받지 못했구나 하고요. 그럼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지금부터는 실천 전략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말을 빠르게 쏟아내는 습관. 한 직장인이 보고를 한다고 해봅시다. 준비는 잘했는데 막상 상사 앞에 서니 긴장해서 말을 쏟아내듯 시작합니다. 이번 달 매출은 그러니까 지난번보다 15%가 올랐고, 그런데 그게. 말은 빨라지고 호흡은 가빠지고 듣는 사람은 따라가다 놓칩니다. 결국 상사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준비가 부족했나? 자신이 없는 건가? 사실 그 직원은 누구보다 열심히 준비한 사람이었는데 빠른 말투 때문에 오히려 불안하고 가벼운 인상을 남기게 된 겁니다. 가슴이 턱 막히는 건 진심과 결과가 정반대로 전달된 순간이죠. 그래서 필요한 건 숨 고르기입니다. 한 문장을 끝낼 때마다 2초 멈추세요. 그 짧은 공백 하나가 말을 정리해주고 상대에게는 신뢰를 줍니다. 말이 느려지면 자신감이 드러나고 사람들은 당신의 말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둘째, 스스로를 지나치게 낮추는 습관. 친구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발표 정말 잘했어. 너 아니었으면 분위기 망쳤을 거야. 그런데 당신은 습관처럼 대답합니다.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다른 사람들이 잘한 거지. 상대는 처음엔 겸손하다고 생각하지만 몇 번 반복되면 저 사람은 스스로도 자격 없다고 여기나 보네 하고 느낍니다. 결국 진심 어린 칭찬조차 무겁게 다가오지 못합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가볍게 만든 순간 다른 사람도 당신을 가볍게 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칭찬 앞에서는 짧고 단단하게 대답해 보세요. 고마워. 더 열심히 해볼게. 겸손은 남고 자기 가치는 잃지 않게 됩니다. 이 작은 태도의 차이가 상대에게는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셋째, 말을 끝없이 이어가는 습관. 마트에서 오랜만에 이웃을 만났다고 해봅시다. 처음엔 따뜻하게 안부를 나눕니다. 요즘 날씨가 참 덥네요. 여기까지만 하면 반가운 인사가 되는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날씨 얘기에서 반찬 얘기로, 반찬 얘기에서 아이들 얘기로, 또 건강 얘기까지 꼬리에 꼬리를 물며 이어집니다. 상대는 처음엔 맞장구를 치다가
어느 순간 시선을 휴대폰으로 내리깔거나 멀리 지나가는 사람을 바라봅니다. 내 말이 허공으로 흩어지는 것 같아 가슴이 턱 막히죠. 사람들은 긴 말 속에서 진심을 찾기 어렵습니다. 말이 길어질수록 요점은 사라지고 결국 이 사람 얘기는 대충 흘려들어도 된다는 인상만 남습니다. 그래서 대화할 때는 세 문장 안에 요점 정리를 해보세요. 그리고 질문으로 마무리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공을 상대에게 넘기면 당신은 신중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말의 무게도 훨씬 더 커집니다. 넷째, 무조건 공감하는 습관. 친구들과 모임에서 누군가가 말합니다. 솔직히 영희는 자기 중심적인 것 같아. 불편했지만 당신은 맞장구를 칩니다. 맞아. 그런 면 있지. 그러자 또 다른 친구가 거듭합니다. 나도 그래. 예전에도 나한테 그러더라. 당신은 다시. 정말? 그랬구나. 순간 옆에서 누군가 웃으며 말합니다. 근데 너 아까는 영희 괜찮다고 하지 않았어. 모두가 조용해지고 얼굴이 화끈 달아오릅니다. 무조건적인 공감은 결국 내 생각의 진정성을 잃게 만듭니다. 처음엔 착하고 배려 깊어 보일 수 있지만 반복되면 저 사람은 자기 생각이 없구나라는 인상만 남습니다. 그래서 공감할 때는 내 목소리를 살짝 덧붙이세요. 네 말도 이해돼. 그런데 나는 조금 다르게 보이기도 해. 이 한 줄이 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당신의 존재감을 분명히 세워줍니다. 다섯째, 필요 이상의 사과와 감사를 남발하는 습관. 작은 일에도 죄송해요, 죄송해요를 반복하거나 별것 아닌데도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고마워요를 수십 번 말하는 경우 있죠. 예를 들어 회의 자리에서 자료를 건네며 아, 죄송해요. 준비가 부족했죠? 동료가 간단히 도와줬을 때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번거롭게 해드렸죠. 처음엔 참 겸손하네 하고 보던 사람들이 세 번째, 네 번째 반복되면 고개를 갸웃합니다. 왜 저렇게까지 고개를 숙이지?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말의 무게가 사라져버립니다. 정작 중요한 순간에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해도 그저 형식적인 인사처럼 들리게 되는 거죠. 가슴이 콱 막히는 건 내 진심이 가볍게 취급될 때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순간에만 말하세요. 감사합니다는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죄송합니다는 그 뒤에 해결책이 따라올 때 힘을 가집니다. 이 절제가 쌓이면 사람들은 당신의 말에 더 귀 기울이고 당신을 가볍게 보지 못합니다. 여섯째, 불확실한 말투를 습관처럼 쓰는 것. 아마 이게 맞을 것 같아요. 아마도 괜찮지 않을까요? 이런 말 해본 적 있으시죠? 듣는 사람 입장에선 순간 멈칫합니다. 확신이 없는 것처럼 들리고 책임을 피하려는 태도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 직원이 보고를 합니다. 자료는 충분히 준비했는데 아마 수치가 이렇습니다. 아마 다음 달은 더 나아질 겁니다. 상사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준비가 덜 됐나? 확신이 없네. 그 순간 발표 내용의 신뢰도는 반토막이 납니다. 듣는 사람은 자료보다 태도를 먼저 읽거든요. 그래서 불확실한 말은 이렇게 바꿔보세요. 아마 맞을 겁니다 대신 네, 맞습니다. 확신이 없으면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짧지만 분명한 이 말 한마디에 사람들은 당신을 신뢰하게 됩니다. 당신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절대 만만히 볼 수 없는 사람으로 기억될 겁니다. 여러분, 무시당하고 만만해 보이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두 가지 길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는 무심코 내뱉은 말버릇 때문에 스스로를 가볍게 만드는 길, 또 하나는 말을 절제하고 다스려서 존중받는 사람으로 서는 길입니다. 오늘 살펴본 6가지 말버릇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을 지키는 힘이자 상대가 나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지혜였습니다. 끝없이 이어가는 말, 불필요한 변명, 가벼운 농담, 스스로를 낮추는 말, 사과와 감사의 남발, 그리고
불확실한 말투. 이 작은 언어의 습관이 쌓여 결국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나와 가볍게 취급되는 나를 갈라놓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떤 말을 습관처럼 쓰고 계신가요? 그 말이 나를 세워주고 있나요? 아니면 나를 작아지게 만들고 있나요? 오늘을 계기로 내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가 나를 존중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태도까지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안에서 또 다른 공감과 지혜가 피어날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